자, 해피 유치원 학부모님들 이렇게 함께 모이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 허심탄회하게 나누자고요. 안녕하세요. 저 정순이 아빠인데요. 네, 다른 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네네, 말씀하세요. 뭔데요? 저 혹시 그 아이한테 유치원에서 덩치 큰 남자친구한테 맞았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어머머, 저요. 아니, 글쎄, 우리 아들이 엊그젠가 반 친구가 자기 배를 때렸다면서. 어머, 웬일이니? 난 우리 애만 맞은 줄 알았더니, 어머, 저희 애도요! 정말요? 그럼 다들 어떻게 하셨나요? 저희는 아내가 선생님한테 말씀드려봤는데 별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셔가지고. 아유, 우리도 그냥 애들이 놀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넘겼죠. 저도요, 크게 다투진 않았길래 그냥 넘어갔어요. 어쩌죠? 저희가 나서야 할까요? 아, 나서요? 아유, 글쎄요. 괜히 잘못 나섰다가 엄마끼리 사이만 안 좋아질까 몰라요. 아유, 그래요. 우리 이제 다른 분들도 이 이야기 좀 들어봐요. 얘기하실 분 없어요? 이대로 둘 순 없잖아요. 어떡하죠? 예? 개그맨 이정수 씨, 아동발달 전문가 백종화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연이고요. 익명 요청하셨는데 아이가 유치원에서 자꾸 맞고 온다고 하네요. 사연 소개합니다. 5살 여자아이를 키우는 아빠예요. 아이는 올해부터 유치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다닌 지 며칠 안 됐을 때 아이에게 친구들과 잘 지내냐 물어봤더니 어느 날부터 덩치 큰 남자아이가 자기를 때렸다라는 겁니다. 그 말에 깜짝 놀랐지만 며칠 더 두고 보기로 하고 그날 이후 매일 물어봤어요. 그런데 물어볼 때마다 그 친구가 때렸다고 하더군요. 어디를 때렸냐 하니 배, 가슴, 등을 때렸다고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 길에 선생님께 말을 하니까 선생님께서는 그 아이가 말을 잘 안 듣는다며 딸아이한테는 괴롭힘을 당하면 그냥 선생님께 피해서 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잘못한 아이에게 올바른 훈육을 하지는 않으시고 벌써부터 어린 아이에게 상황을 피하라고 가르치시는 선생님을 보고 좀 당황했어요. 그런 선생님을 대하니 더 신경이 쓰이던 차에 학부모님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저희 아이 말고도 똑같이 맞았다고 하는 아이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놀다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매일 그러는 것 같아 속이 상해요. 상대 측 부모는 아이에게 잘못됐다는 훈육을 하지 않는 듯 했어요. 부모가 개입하지 않는 선에서 제 아이에게 어떻게 대응을 하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좋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어떤 식으로 부모가 개입을 해야 좋은 걸까요? 아이가 유치원 가는 걸 좋아해서 아직까지 크게 생각하진 않지만 속이 많이 상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나쁜 상황에 대해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지는 않아서 유치원을 옮기는 것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합니다. 저희가 참 맞고 오는 아이 사연, 또 자꾸 다른 아이를 때려서 속상한 사연, 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고민들을 다 들어서 양쪽 다 참 속상하시고 힘드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아무래도 지금 아빠께서는 좀 고민이 깊으신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부모님들이 다 모여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고민을 하고 계신데 선생님은 이 사연을 어떻게 보셨어요? 아이끼리 조금 이렇게 방법을 전달해 주는 게 좋을 것인지 아니면 부모님이 좀 개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5살이라고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내가 5살이라고 생각하면 자기 보호 기능이 그렇게 없거든요. 그리고 등치가 큰 아이한테는 겁부터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어른들이 아이를 보호해줘야 될 시기죠. 그래서 지금 어른들이 이제 선생님도 그렇고 또 때리는 아이의 부모님도 그렇고 또 이제 또 맞고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기다리는 부모님도 그렇고 사실 아이를 보호하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해결 방법을 찾기는 해야 되지만 이거는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두 번 그랬다면 괜찮은데 지금 한 2달 정도 지속적으로 그러는 걸로 봐서 이게 몸에 배서 맞는 것도 몸에 배고 때리는 것도 몸에 배고 이거는 정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이거를 좀 이렇게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정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확실히 제가 이제 예전에 어린이집 다닐 때도 무는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네. 선생님이 그 아이의 반복적인 무는 행위에 대해서 이제 훈육도 하시지만 부모님께 전달함에 있어서 약간 되게 학부모와 그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의 관계에서 뭔가 얘 이거 고치셔야 돼요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 못 하시더라고요. 뭔가 저 오늘도 물었어요. 뭐 이런 쪽으로 흘러가더라고요. 네, 또 그러다 부모님들도 속상해 하시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요. 그쵸?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뭔가 선생님으로서 학부모에게 뭔가 네. 바로 잡아야 된다고 알려드리는 것은 좀 어려운 상태인 것 같고 네. 지금 이 아이는 지금 어차피 지금 5살이라고 해봐야 지금 연초라서 지금 거의 4살급이거든요. 그래서 뭐 자기가 때리는 거에 대해서 이런 것도 잘 모르고 네.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지금 이 학부모의 모인 자리에서 얘기를 꺼내는 걸 봐서 그 아이의 부모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예, 예. 그 부모는 뭔가 적극적으로 아이에게 관여하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을 풀어가는데 시간도 없고 그냥 뭔가 되게 바쁜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아이를 그냥 잘 모르겠는데 그냥 애가 다 그렇죠 이러고 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알로에님께서도 유치원 선생님의 대답이 황당한데요 하고 메시지 주셨는데요. 사연 보내주신 아버님도 그러시고 왜냐하면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 아이한테 그 큰 덩치 큰 아이가 때릴 때마다 그 애를 피해서 선생님에게 와라라고 대처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들께서는 그 얘기를 들으시고 좀 황당하셨고 이 방법은 어떤 거예요? 그건 정말 바람직하진 네. 않으니까 그 전에 다른 게 가르침이 있고 나서 이제 2, 3차적으로 있을 수는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 시기에 애들 정말 양심의 발달이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그럼 그냥 도망을 와라? 애도 되게 혼란스러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때린 애도 또 때려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이거는 좀 방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애가 나쁜 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네. 너는 때리는 행동을 고쳐야 돼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되고 부모님께도 얘가 말썽꾸러기예요 이렇게 하기보다 얘는 때리는 행동이 있는데 이거는 나쁜 행동이기 때문에 고쳐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니까 고쳐야 됩니다 해서 때리는 행동으로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이 암묵적으로 다 맞은 아이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생님 수업 시간에 그 아이들이 이제 공격적인 행동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누가 이렇게 잘못했다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계속하면서 그거를 수업 활동에 적용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한번 이 규칙을 만들었는데 오늘 지켜보기로 하자. 이번 주에 지켜보기로 하자. 근데 그거 지키는 게 어려운 친구는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그걸 못 지키게 됐어요. 그럼 우리 이 친구가 자꾸 안 때리려고 하는데 자꾸 때리게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까? 그래서 같이 그거를 이렇게 협력해서 가야지 뭐 누구가 잘못됐다. 또 이제 누가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정죄하는 거로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시연님 소개해드릴까요? 아빠께서 사연을 보내시다니 새롭네요. 아버지의 현명함에 박수를 보냅니다. 네, 잘 보내주셨어요. 저도 이 아빠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이야기를 보내주신 게 진짜 보기 좋았어요. 네, 저 종종 계신데요. 진짜 참 잘하셨어요. 좋으세요. 예. 2520님은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교사, 부모님들 다 같이요. 포뇨포뇨님은 부모님들끼리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감정이 개입됩니다. 우선은 선생님의 정확한 중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주셨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님들끼리 한번 뭉치셔야 되는지 그리고 행동을 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어린이집 선생님을 통해서 전달하는 게 우선돼야 되는지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이 중재를 하셔야죠. 이제 네. 엄마들 같이 모이면 진짜 감정이 많이 일어나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좀 중재를 해서 풀어가는 게 좋다고. 네, 나는 정수님도. 이거 선생님을 중재의 역할로 도구 하긴 해야 되는데 네. 그 부모님의 리액션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 맞았다 했을 때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밥이라도 한번 대접할게요. 정말 뭔가 사죄의 느낌과 이것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맞았어요. 그러면 애끼리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끝나버리면 이거는 이제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계속 피해 학생이 는다면 학부모들끼리 의견을 모으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해결점을 위해서 이걸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그 부모를 가해 학생의 부모를 코너에 몰면
그래요. 뭐든지 코너에 몰면 물게 돼 있거든요. 이성적인 판단을 떠나서. 네, 그러니까 다 같이 모였는데 당신의 아이 때문에 모인 거고 그 문제 때문에 모인 겁니다 하면 이제 그 분위기부터가 벌써 좀 코너에 공격적으로. 몰렸다는 느낌이 그래서 들 수 있잖아요. 코너에는 몰지 않되 네. 단체로 뭔가 이 문제에 대한 확실히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 있는 거예요.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럴 때 문서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 해당 부모님께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애도 소외감을 느끼고 우리가 같이 애를 키우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생긴다. 우리 이 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테니까 같이 풀어가자 이렇게 해가야죠. 문서화라는 것도 이제 언제 어떤 아이가 네, 아이에게 맞았는지 이런 거를 쭉 정리를 해서 드려야 된다는 이제 거예요. 언제 물었고 그래서 왜냐하면 사실을 얘기를 할 때는 부모님이 인정을 하게 되는데 얘가 잘 때려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반대로 얘도 맞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의 핵심을 이렇게 일으키게 돼요 초점을. 그래서 그러니까 그 원에서는 있는 것들을 다 기록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걸 네. 전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끼리 또 교사 선생님과 함께 그렇게 해결을 하고 아이에게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선생님께서 걔가 때리면 선생님한테 와서 피해라고 알려주셨다면 이제부터는 아이에게 좀 적극적으로 또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누가 때린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수업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이제 괴롭히지 않는 거를 연습하자 이렇게 공통적으로는 하고요. 네. 그 때리는 친구를 따로 불러야 돼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제 그 찬미나 뭐 이렇게 해서 찬미나 선생님 보기에는 너가 충분히 안 때릴 수 있는 아이야. 근데 연습이 안 돼가지고 자꾸 때리는 게 나오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도와줄 거거든. 그러면 너도 안 때리는 아이가 되고 그럼 친구들이 너를 많이 좋아할 거야. 그럼 애들이 입을 삐죽삐죽 거려요. 자기도 뭔가 맺힌 게 있고 때리면서도 애들이 나를 싫어하는 걸 느끼면서 근데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자꾸만 때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힘들었는데 선생님 그렇게 얘기해 주면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또 잘 말을 잘 들어요. 그러니까 그 5세면 너무 어리고 연약한 싹이에요. 그래서 잘 얘기해서 보듬어서 풀어가면 되세요. 집에서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대응 방법 같은 거 어떤 거 생각나세요? 저는 만약에 제 딸이 그렇게 맞고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면 일단 너도 때려봐라. 같이 때려봐라. 야, 억울하게 맞고 참지만 말고 한번 때려봐라. 그리고 네가 만만한 상대는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나면 오히려 그게 억제 효과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요. 괜찮은가요? 이제 자꾸만 맞고는 아이에게 이제 지금까지는 정반대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피해라가 이제 대응 방법이었었다면 아이가 이렇게 너무 그렇게 하면 너가 안 될 경우에는 함께 공격을 해라라는 이거 몇 번 얘기가 있었는데 한두 번은 참지만 세 번째는 같이 해라. 괜찮아요? 네, 그래요? 그때 얘기했었어요. 네. 왜냐면 지금 이제 그때 한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렇게 너무 참았던 애들이 중고등학교 가서 너무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싸움이라는 거 그리고 화를 낸다는 거에 대해서 0, 100으로 가지 말고 중간중간에 적당하게 이렇게 풀어가는 건 저는 우리 그냥 사람의 어떤 한 패턴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반복되다 보면 너도 함께 그쵸. 행동을 맞고만 있지 같은 마라. 행동을 하라는 거. 그래요. 자기를 보호할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예. 그래요. 우리 두 번째 사연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걸로 할게요. 선생님 만나셔가지고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더 이상 이렇게 조금 맞고 오고 또 자꾸만 어떤 어머님들과 아이들 사이에서 어떤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가 되지 않도록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